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무서워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 죽음들이 그 집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시끄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그 가족 전원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후 그 집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들이 이 폐가에 대해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결국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폐가로 향하는 좁은 흙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학생들은 웃으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재미 삼아 겁에 질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 그들은 드디어 그 폐가에 다다랐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허름하고 오래된 집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은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누군가가 집 현관 앞에 이상한 문양을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부적처럼 생긴 것이었지만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옛날식 소파와 탁자가 있었고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하고 위로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2층은 더 좁고 캄캄했으며 마치 뭔가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고 순간 갑자기 어디에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복도 끝에는 잠겨있던 방문이 살짝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 방으로 다가갔고 문을 살며시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인형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인형은 춥게도 웃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자마자 학생들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휘감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사라졌고 창문이 저절로 쾅 닫혔습니다. 놀라 후다닥 방을 나선 학생들은 급히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뭘까? 그 후로도 이들의 경험담은 학교 친구들에게 퍼져나갔고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문과 공포로 가득 찬 그 집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가사의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 집에 얽힌 새로운 소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주장했으며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폐가는 도시 전역에서 미스터리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가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며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은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곳에 가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야기로만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남아있는 그 폐가는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접하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혹시 모릅니다. 그 오래된 폐가와 관련된 또 다른 불가사의한 일들이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 번째 이야기의 딸,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어느 한 시골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어린 자식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간밤이면 어디선가 발소리와 함께 낮고 읊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서 있는 터가 원래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살았던 장소라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런 소문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농사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에는 장마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매일 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가족들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 전체에 빗소리가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레 불안한 느낌에 사로잡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어머니는 저 먼 복도의 어두움 끝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일 뿐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곧 그녀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지만 그 실루엣은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그 일이 신경 쓰였지만 혹시나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리고 집안을 적막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도 끝에서 또다시 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것은 나직한 소리로 무언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돌아와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집안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그저 으스스한 느낌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장마가 끝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의 삶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점점 그날 밤의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아버지는 우연히 산골짜기 한가운데 방치된 오래된 신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그곳을 둘러보던 아버지는 신사 앞에 놓인 낡은 나무 잎패가 누군가의 이름도 없이 단순히 이곳에 잠들다 라는 글씨만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읊조리는 목소리가 아버지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련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동안 어머니가 들어왔던 것과 같았고 점점 명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직하고 차분한 톤으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소리를 따라 복도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뒤를 따랐고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집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지금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과거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흐릿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매일 밤 느꼈던 실루엣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며 집안 구석에서 들리던 소리가 바로 그의 읊조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산속 신사에서 느낀 기묘한 감정과 연결짓게 되었고 그건 과거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 작은 산신이나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는 가정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이 집과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혹 그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가족들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나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심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고향 마을은 작고 조용한 곳이라 밤이면 별빛이 쏟아질 정도로 하늘이 맑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늦은 오후 마을에 도착한 나는 부모님께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신 덕분에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소화도 시킬 겸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별히 한적한 길을 따라 좀 더 깊숙한 산책을 나서보기로 했다. 그 길은 어릴 적 자주 다녔던 오솔길로 그 끝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밤에는 꽤 으스스해지는 길이었지만 호수에 비치는 달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장면을 보고 싶었다. 여전히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길이었지만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비추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길을 걷다 보니 옛날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괜히 서로를 놀라게 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이 길과 관련된 미아의 전설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외지에서 온 한 가족이 살았는데 가족의 딸인 미아는 어느 날 실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온 마을을 뒤졌으나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얼마 후 그녀의 부모님도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미아의 실종 사건을 점점 잊어갔지만 가끔씩 이 오솔길 근처에서 미아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아이들은 매번 그 이야기에 두려움에 떨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라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기분이 점점 이상해졌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나기가 힘든데 무언가가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주위가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플래시를 끄고 잠시 멈춰섰다. 내 심장 소리만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을 때 분명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내 뒤쪽에서.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을 때 소리가 멈췄다. 고요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소름이 돋았다. 괜히 겁을 먹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길을 걸었다. 그러나 몇 걸음을 떼자마자 같은 발걸음 소리가 재차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플래시를 비춰보았지만 어두운 숲속을 파고드는 작은 빛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갑자기 팔에 닿는 차갑고 가느다란 감촉에 놀라 펄쩍 뛰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는 작은 나뭇가지에 나뭇잎들이 스친 것뿐이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소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는 이 공간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아득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미아의 전설, 이 단순한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호수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만 같았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이 오직 앞만 보면서 달렸다. 드디어 호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헐떡이며 숨을 골랐다. 달빛에 비친 호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떤 위안도 되어주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숲경계에 하얀 드레스 차림의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어두운 숲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얼룩덜룩한 달빛과 어우러져 매우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았지만 이미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도저히 이 이상 이곳에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다시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기분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밤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웃으며 넘기셨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미아가 여전히 그 숲을 배회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 이후로는 절대 밤에는 그 오솔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